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바뀌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바뀐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총 3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모두 다 여러분들이 유심히 지켜봐야 할 이재명 정부의 정책들이니까 머릿속에 킵해 주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병역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 같아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역 징집병 복무 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 대신에 모병제로 전환된 장병의 경우 36개월 복무를 검토. 즉, 국방의 의무는 계속 유지하되 기본 병력의 복무 기간은 줄이고 직업군으로 장기 복무할 인력은 따로 집중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져요. 단순히 말을 해서 누구나 짧게 다녀오게 하고 남아서도 오래 복무할 사람은 모병 방식으로 따로 뽑아 깊게 운영을 해보겠다. 자, 저로서는 갑자기 바꾸려고 하는 이 병역 전반 제도 개혁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추측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일단 인구 절벽 때문에 2030년도에 들어서는 병력 충원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는 현실, 또한 전문성이 강화됨과 동시에 첨단 기술 기반의 군대로 바뀌며, 그렇기 때문에 1년짜리 병력보단 숙련된 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짧은 복무 기간으로서의 인건비는 줄이고 핵심 인재에 집중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저는 보여져요. 이 정도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지점도 존재를 합니다. 현역 복무 10개월이면 너무 짧은 복무 기간 탓에 전투력 공백이 생긴다라는 거. 예비역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 복무를 하면서 전투의 숙련도도 같이 올라가기 마련인데 10개월이라는 시간은 그 전투력 숙련도를 높이기엔 꽤나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저는 딱 2년을 복무를 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휴전국이고 북한이 늘 위협하는 이 대한민국 특성상 맞지 않는 복무 기간인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게다가 인구 절벽,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데 모병제로 과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모일지도 미지수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 유지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또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병역을 면제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병역 관련 개편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전 정부처럼 정책의 정당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될 염려도 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서 토론을 내주시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소식, 대통령 경호처 관련 속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예정되어 있던 공채와 경채를 전면 다 취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공무원 채용 일정이 완전히 중단이 되고 새 인재상이 확립된 이후 추후 재공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재상이라 뭐를 뜻하는 걸까요, 저 말이? 이거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통령의 경호 인력은 국가 최고위직을 보호하는 특수조직으로서 안정적인 채용과 유지가 관행이었기 때문이에요. 새 인재상 때문이라고 보도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공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몇 가지 추정이 이것도 가능한데요. 현 정권의 인사 스타일에 맞춘 선별적인 채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즉, 전 정부에서 기획된 채용 방식을 완전히 리셋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그 정부의 안성맞춤인 인물 중심으로 재구성을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정치적인 해석을 낳고 있지만 이것도 추후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일 전망입니다.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국민은 아마 저뿐만이 아닐 테니까요. 자, 국방의 의무와 병역 제도의 개편, 그리고 경호처 채용 시스템의 전면 취소, 겉보기에는 단순 행정의 변화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국가 운영의 핵심 시스템을 건드리는 정책 전환일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흘러왔던 것을 굳이 끄집어내 다 바꾸겠다는 얘기와도 같은 거니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깊이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징집 10개월, 모병 36개월을 병행한다라는 군 복무 개편은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새로운 인재상을 명분으로 한 경호처의 채용 전면 취소는 보안의 강화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가? 국가의 제도는 여러분 말 없이 바뀌고 국민은 나중에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변화들을 여러분은 꾸준히 기록하고 지켜보고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건 우리 정부의 제도 개편 의지가 아닌 타국에 의한 변화입니다. 바로 미국이죠. 조용히 날라온 경고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런 국방과 인사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에서 한창 논의되는 사이에 조용히, 그러나 무거운 한 줄짜리 뉴스가 포착이 됐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라는 발표. 자, 미 재무부는요, 대미 무역 흑자 $150 이상,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그리고 외환시장 개입 규모 GDP의 2% 초과, 이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을 하면 해당 국가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이번에 한국은 두 가지 조건에 해당이 돼서 관찰 대상국의 이름을 다시 올렸다고 하는데요. 관찰이란 단어만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이 한국의 외환 정책을 공식적으로 감시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쉽게 말해서 한국 정부가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수출 경쟁력을 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그걸 두고 보지만은 않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정부의 환율 개입 여지가 줄어들죠. 원화가 급락할 때 그리고 급등할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대놓고 안정시키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한미통상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도 놓일 수가 있어요. 이런 관찰 지정을 미국 트럼프가 압박의 도구로 사용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특히 한미 FTA 개정, 반도체 협력이라던가 조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 가능성, 한국은 자꾸만 시장에 너무 개입을 한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 외국인 자본이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서서히 이탈할 수도 있죠. 자,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세 가지 병역제도의 개편, 경호처 인사 중단, 그리고 미국에 의한 환율 관찰 지정, 각각 국가 안보 구조의 변화와 핵심 정부 조직의 리셋, 그리고 대외 경제 신뢰 경고장으로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들 치고는 참 스펙타클하죠. 왜냐고요? 모두가 다 국가 시스템의 깊은 층을 흔들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조용하지만 중대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문을 하는 겁니다. 감시하고 기록하고 질문해라. 병역, 경호, 환율.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한 축들이 한순간의 변화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고요. 댓글창으로 이제 한번 가봅시다. 오늘의 샤인티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